여러분, 은행주 대폭락이라 이러다 정말 다 죽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는요,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계속 지금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은행도 조만간 파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의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 여기에 완전히 반박을 하면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역은행의 위기가 중앙은행의 위기로 발전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다 죽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런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전일 대비입니다. 전일 대비 팩웨스트 뱅코프의 주가 하락률은요 50.62%입니다. 뭐 연일 떨어졌지, 연일. 그죠? 연일 50.62%의 은행 주식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그 은행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한 번만 떨어지면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2달 사이인가요? 2달 사이. 2달 사이에 88.12%가 폭락했습니다. 88.12%. 지난 3월 8일만 하더라도요. 예. 이게 26.68달러를 기록했던 게 팩웨스트 뱅코프의 주가입니다. 그러던 것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죠. 9.7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하니까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55달러까지 떨어지다가 이제는 예, 5번째 희생양을 삼고 있는 거죠. 5월 3일에 예, 6.42달러에서 5월 4일 오늘 새벽에 마감한 거죠. 3.1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6.42달러에서 3.17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50.62%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은행이 여러분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 예, 이 은행에 대한 아마 구조조정도 곧 발표를 하겠지요. 오늘이 예,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네요. 아니, 내일이 되는 거. 우리는 지금 금요일이죠. 그러면 주말 사이에 또 팩웨스트 뱅코프도 망하는 것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자산 규모도 굉장히 적어요. 440억 달러. 뭐 기존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2086억 달러였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예, 2330억 달러인데 예, 팩웨스트 뱅코프는 440억 달러입니다. 이 정도 뭐 망해도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버게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실리콘밸리, 시그너처, 퍼스트 리퍼블릭, 이제는 팩웨스트 뱅코프까지 5번째 은행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과연 이 와중에 괜찮을까요? 문제는 여러분 이 팩웨스트 뱅코프가 끝이면 다행인데 이게 끝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말입니다. 다음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가 지금 마이너스 38.5%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이언스 뱅코프도 11.74%고 떨어졌고요. 하루 사이입니다. 하루 사이. 코메리카도 12.28%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은행들이 줄줄이 다음 희생양을 계속 찾는 모양새죠. 이 모양새는 결국 말입니다. 지역은행들의 줄파산, 이것은 여러분 저는 심각한 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작은 게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5개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환산을 해보면요. 5,260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은행, 실리콘밸리하고 시그너처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만 더해도 5,320억 달러 더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지금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충격의 정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2008년의 경제 규모와 2023년의 경제 규모는 다르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위기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2차적인 저는 충격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신용경색이 일어날 거예요. 신용경색. 쉽게 말하면 대출도 할 수 없고요. 빌린 돈은 빨리 갚으라고 할 거고요. 신용경색이 지역 단위로 계속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역 단위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역의 경제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이 벌써 한 개도 아니고 지금 5개째 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는 엉망이 될 가능성 크지요. 이게 점점 불안감이나 위기감이 확산이 되면요. 5개가 아니라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미국의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또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들은요. 이자 폭탄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치해 놓은 자금을 빼다가 써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은행들이 계속 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러다 정말 다 죽어 이런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요. 굉장한 절박감에 다른 어떤 소재도 시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불안한 불안증 이게 살얼음판이 돼서요. 살짝만 밟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지금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 다우산업만 하더라도 이번 주 내내 거의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 떨어지는 폭은 작습니다. 1%, 2%, 3%가 아니라는 건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0.86%가 떨어졌거든요. 286.5가 빠져서 33,127.74로 마감했습니다. 이 블루칩 중심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또 떨어졌습니다. 0.72%가 떨어졌습니다. 29.53이 빠졌고요. 4,061.22로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49가 빠져서 결국 12,000이 깨졌습니다. 53.93이 빠져서 말입니다. 지금 12,000이 깨지고요. 11,966.40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을 보면 시장이 살얼음판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 살얼음판은요 여러분 더 추워져서 얼려주거나 그렇지 않고 더 더워져서 아예 물로 만들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그만큼 불안불안하게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느낌입니다. 낙폭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경기 침체의 어떤 골이 한꺼번에 부딪히면요. 저는 이 상황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물가라는 거예요.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 물가를 못 잡으면 오일 쇼크 때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진다. 저성장의 고물가. 예, 1차 오일 쇼크 때도 그렇고 2차 오일 쇼크 때도 그렇고요. 이게 저성장의 고물가가 심각했잖아요. 그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는요. 예, 우려를 이러다 다 정말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연준은 아니야. 죽어도 어쩔 수 없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죽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금리 인상은 해서 물가는 확실히 잡아야 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예, 이게 미국 전체의 어떤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장보다가 시장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독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시장 자체가 그만큼 말입니다. 예, 그만큼 위기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경제 전문가들도 헷갈려 하잖아요. 도대체 답이 뭐냐? 어느 게 정답이야? 진짜 헷갈려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 이 말을 저는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준비해야 된다. 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가 없으신 분은 일자리를 가지는 게 좋다. 그리고 현금을 쌓아두는 게 좋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예,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